네, 안녕하세요. 보도를 맡고 있는 주영보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아 정체성이라는 건 개인적 존재로서의 자아와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아를 잘 타협해서 조화를 이루면서 만들어가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도덕적인 모델도 필요하고 도덕적인 신념도 필요하고 도덕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래적 가치와 지속적인 가치, 여럿이 혜택을 누리는 가치, 이런 거를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어떻게 보면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여행이죠. 나를 만나는 여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만나는 과정에서 삶의 목적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삶의 목적을 설정해 놓으면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것이 있는 사람은 삶의 그 잘못된 유혹을 극복하거나 어떤 충동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또는 고난을 극복하는 힘이 될 수가 있죠. 이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그러면 삶의 목적을 설정할 때는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삶의 목적으로 설정을 할 때 고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본인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이 가치와 잘할 수 있는 일, 이거를 이제 소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소질, 적성, 이런 것들이 나의 삶의 목적에 반영이 됩니다. 이 삶의 목적이 뚜렷한 사람의 하나의 예로 우리는 그 사마천이라고 하는 중국의 역사가를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사마천의 아버지는 역사를 담당하는 관리였어요. 근데 이 아버지의 꿈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꿈이 역사책을, 조선왕조 실록과 같은 역사책을 한번 제대로 한번 써보려고 어떤 그 구상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 자신은 이거를 구상을 했지만 쓰진 못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제대로 된 역사책을 써라. 사마천에게. 사마천도 역사를 담당하는 관리가 되었어요. 고대 국가에서는 아버지의 직업이 자식의 직업으로 승계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마천이 그 왕실에서 역사를 담당하는 관리가 되었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나라 때, 중국의 한나라 때 왕이었던 그 황제였던 한무제가, 한나라의 그래서 한무제라고 합니다. 한무제가 최고 명령권자예요. 명령을 내립니다. 이릉이라고 하는 장군에게, 이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릉이라는 장군에게 흉노족하고 싸워서 승리해라.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건 아니지만 이릉의 군사가 한 1000명 정도 된다면 흉노족은 당시 5만 명이 넘었습니다. 벌써 숫자만 봐도 흉노족이 압도적으로 많죠. 명령을 내렸어요. 전쟁터에서 장군은 승리밖에
밖에 없는 거죠. 승리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근데 그 이릉이 흉노하고 잘 싸웠습니다. 잘 싸웠어요. 잘 싸웠는데 워낙에 숫자가 부족하고 또 보급이 이 전쟁은 이 보급이 중요한데 보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 포위가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릉이 전멸을 한 거죠. 근데 이릉 자신은 흉노족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가 되었어요. 죽지는 못했어요. 이 상황에서 한나라 황실에서는 누군가가 이 사태를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황제는 최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한나라의 한 무제가 분명히 명령을 내렸지만 황제 보고 책임지라고 말할 수는 없죠. 황제는 최고의 권력자인데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전부 누구를 비판하냐면 이름을 비판합니다. 전부. 한무제가 원하는 바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얘가 잘못했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이런 게 있는데 사마천이 그 상황에서 눈치 없이 이름 편을 든 거예요. 이름 편을 든 거죠. 많은 신하들이 황제 편을 들겠습니까? 사마천 편을 들겠습니까? 이 상황. 현실적으로 권력은 황제가 갖고 있죠. 그래서 많은 신하들이 사마천이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사마천이 배역 제인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눈치 없이 이런 말을 했다가 배역 제인이 되죠. 사실은 사마천이 더 올바른 말을 한 거죠. 올바른 말. 그래서 사마천이 배역 제인이 되는데 그래서 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그 처벌이 상당히 엄한 처벌이죠. 인간의 생식 기간을 잘라내요. 근데 그 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면피를 할 수 있어요. 돈이 있습니다. 당시 벌금을 얼마를 내면 이 처벌을 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마천은 가난했어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마천은 눈물을 머금고라고 그러죠. 눈물을 머금고 이 치욕스러운 아주 치욕적인 형벌, 자기 잘못한 것도 아닌데 다른 신하들이 다 황제를 옹호하기 위해서 자기는 죄가 없는데 죄인이 돼서 억울하게 처벌을 받고 그 처벌도 아주 치욕적이죠. 돈도 없어서 면피도 못 받고.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자결을 한답니다. 너무 치욕적이기 때문에. 근데 자결을 할 수가 없어요. 사마천은. 왜 그럴까요? 아버지 유언이 있어요. 제대로 된 역사책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마천이 쓴 사기 역사책에 보면 자기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 이야기. 손자병법을 쓴 손자는 두 다리가 불구가 되어서 병법을 지었고 나는 이러이러해서 아버지의 유언 때문에 내가 이 굴욕적인 치욕적인 이 형벌을 받더라도 나는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다 하면서 사기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책을 쓴 거죠. 이 사람은 삶의 목적이 설정되는 거죠. 자신의 고난을 이런 식으로 극복한 거죠. 이 사람은 자기는 역사책을 써야 되겠고
제대로 된 역사책을 써야 되겠다는 삶의 목적이 뚜렷했던 거죠. 아버지의 유언이 있고 내가 살아남아야만 그 역사책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마천을 예를 제가 지금 들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설정해 놓으면 그것을 실현하려고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확실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역경도 극복한다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역경이 있어요. 동시에 우리가 도덕적인 이 과정, 그러니까 사마천은 매우 도덕적이었던 사람이죠. 도덕적인. 그 이름이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죠. 일단 1000명에 여기가 흉노족이 5만 명 가까이 되는데 거기다 포위되어 있고 보급이라든지 지원을 안 해주는 상황에서 이릉이 도저히 싸울 수가 없다는 거죠. 이 흉노족하고. 그게 왜 이릉이 잘못했다라고 말을 해야 되냐. 정말 도덕적으로 말을 했어요. 그러다가 궁형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치욕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던 건 자기 삶의 목적이 뚜렷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역사에 남기고 싶어 했던 것이고. 상당히 도덕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상당히. 그 자신이 그 도덕을 실천하려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이렇게 도덕 과목 같은 이 도덕 공부도 필요한 겁니다. 나머지는 PPT를 보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스프링복이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 초원지대에 사는 그런 그 우리나라 노루 비슷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스프링복은 평소에는 작은 무리를 지어 평화롭게 풀을 떼는데 무리가 커지면 맨 마지막에 따라오는 양들은 뜯어먹을 풀이 거의 없게 되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좀 더 앞으로 나가서 다른 스프링복이 풀을 다 뜯기 전에 자기도 풀을 먹으려고 하겠지. 그 와중에 또 제일 뒤에 처진 스프링복들은 역시 먹을 풀이 없으니 앞에 스프링복들보다 조금 더 앞으로 나서야 할 테고, 이렇게 뒤에 스프링복들은 앞으로 나아가게 돼. 그렇게 되면 맨 앞에 섰던 스프링복들을 포함해서 모든 스프링복이 서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마구 뛰는 거야. 결국 풀을 뜯어먹으려는 것도 잊어버리고 오로지 다른 스프링복들보다 앞서겠다는 생각으로 뛰게 되지. 요즘 현대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죠. 자기가 어떤 목적을 가졌는지를 잊고 생각 없이 서로 뒤처지지 않겠다는 생각만 하면서 주변 스프링복과의 무한 경쟁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뚜렷하진 않아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최악만 피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고, 삶의 목적, 설정류, 우리가 유혹이나 충동에 빠지지 않게 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극복할 수 있는. 제가 사마천의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좋아하는 게 무엇이고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바탕으로 삶의 목적을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설정한 삶의 목적이 다른 사람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인생은 나를 만들어가는 건데, 내가 하고 싶은 거. 요거는 내가 잘하는 거. 이게 잘하는 것이 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요것을 첫 번째라고 하는 거는, 두 번째는 그러면서 생계, 돈을 해결할 수 있어요.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떤 기여가 있어야 돼요. 이런 거를 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되면 자기의 길을 찾는 거죠. 자기의 삶의 목적을 만든 것이고, 삶의 목적을. 그래서 삶의 목적을 우리는 실현을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역경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웃과 나누며 사는 나는 최고의 제빵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나는 뭐 제빵 경연대회 일단 가서 우승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때 겪는 어려움, 좀처럼 실력이 늘지 않는다. 초록색 칸에는 끈기를 가지고 연습을 거듭한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도덕 공부의 의미와 목적, 그 다음에 도덕 공부의 방법, 이거는 그동안 수업해 왔던 그 수업 내용들이 도덕 공부의 의미와 목적을 담고 있고, 도덕 공부의 방법을 이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파워포인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 도덕 공부의 의미와 목적, 도덕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삶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이기도 하고, 공부의 일반적인 무엇인가를 이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활동이고,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도덕 공부의 의미, 이거는 이제 올바른 인격이라는 건 인품을 말해요. 인품, 인간의 격, 그래서 인격이라고 해요. 그걸 형성하고 도덕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공부.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해요. 그러면서 생계도 유지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이 세상에서 정말 안 들키고 절대 잡히지 않는 범죄자가 될 거야. 난 그걸 정말 잘할 수 있어. 그래서 난 돈도 벌었어. 근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죠. N번방. 이번에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죠. 그거는 올바른 인격이 아니죠.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그래, 도덕 공부의 목적, 사람으로서 올바른 도리와 가치의 습득, 바른 인격의 형성, 그 다음 본래적 가치에 근거한 올바른 삶의 목적 설정 및 추구, 이런 것들입니다. 도덕 공부의 방법은 도덕적인 지식을 우리가 이 도덕 교과에서 습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도덕성 형성을 위해 이렇게 가치, 덕목, 도덕 원리. 덕목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걸 말해요. 친절이 덕목이 될 수 있죠. 그 다음 배려가 덕목이 될 수 있죠. 그런 걸 덕목이라고 해요. 덕목. 그 다음에 도덕적 실천, 매 순간 자신이 해야 할 도덕적인 행동을 선택하여 실행하는 것이고, 도덕적인 성찰은 도덕적 관점에서 자신의 일상을 바라보고 더 바람직하게 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다. 요거는 이제 논어에 나오는 건데, 책만 외우면 내 생각은 필요 없어. 그 다음에 공부는 몰아서 해야지. 이런 게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책만 외우면 내 생각에서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요게 딱 봐도 정답이 같죠? 정답 같죠? 그죠? 여기에. 그 다음에 공부는 몰아서 해야지.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으면 또한 군자답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너무 몰라주는 것 같아. 나를 싫어하나 봐. 요게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하고 디귿이 연결이 되는데, 이 디귿은 논어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 교과서가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교과서를 쓰신 분은 이게 논어에 나오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이거를 이제 여기 논어라고 했는데 이건 논어에는 없고요. 중국의 청나라 말에 자종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좌종당이라는 사람이 정치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한 말입니다. 뭐 하기역수 행주 부진즉퇴라는 말인데 공부를 하는 것은 거꾸로 흐르는 물에 배를 저어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아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물러나게 된다. 요 2번과 연결되는 이 디귿은 논어가 아닙니다. 이건 청나라 말에 자종당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가끔 교과서가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참고로 이 교과서는 제가 교과서는 제 교과서는 미래인 교과서인데 이 천재 교과서라든지 또는 다른 교과서하고도 관련이 있는 엑기스만 제가 수업 내용에 다뤘습니다. 왜냐하면 교과서가 다른 학생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는 뭐 전학으로 오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우선 기준은 미래인 교과서로 했지만 가끔 교과서가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피소드입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